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기름보다는 포화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하실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경유 차량을 끌던지 휘발유 차량을 끌던지 전기나 혹은 LPG 가스 차량을 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각 차마다 돌아가는 원료가 다르듯이 우리 몸도 돌아가는 원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먹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 탄수화물, 즉 당을 먼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당 위주의 엔진을 돌립니다. 근데 반대로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지방 위주의 엔진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지방으로 엔진을 돌릴 때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의 섭취와 탄수화물의 섭취를 동일하게 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빨리 쓸 수 있는 녀석으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전환시킨다는 얘기는요, 이것도 디톡스와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건데요, 내가 체지방이 너무 많아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저희가 흔히 들어보셨던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일단 당이잖아요. 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자꾸 입맛이 당겨요. 자꾸 음식을 더 많이 먹으라고 위에서 신호를 내립니다. 얘를 식사를 반대로 돌리면은요, 아마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포만감이 들기 위해서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혹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포만감이 있는 식사, 그리고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함으로 인해서 소화 시간을 천천히 길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천천히 길게 만들어줘서 탄수화물보다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시게 되시면은 소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화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혈중 내의 당 수치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포만감도 느끼고 싶고 체중 관리도 하고 싶고 여기에 더해서 당 수치까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식이섬유 섭취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탄수화물 섭취를 그 뒤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일 먼저는 활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당 수치가 갑자기 치솟아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치솟아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순간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점심 식사 다들 하셨죠? 점심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실 건 음료 드실 거죠? 어떤 음료 드시나요? 혹시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드시진 않나요? 아메리카노 드실 때 시럽을 뿌리지는 않으시나요? 혹은 밥 먹었으니까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드시진 않으신가요? 탄수화물의 섭취, 즉 과당의 섭취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체내의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당장의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뒷감당이 안 돼요. 몸이 무기력해진다거나 노곤해진다거나 피로감이 극대화된다거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극도로 분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피로도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뒤로 밀어주고 식이섬유와 지방의 섭취를 먼저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봐요. 이 당질 제한식은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이제 줄이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초, 표준, 슈퍼가 있는데 기초의 경우에는 저녁 식사에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표준은 3끼 중에 저녁은 아예 안 먹고요. 2끼 중에 1끼만 먹는 겁니다. 마지막 슈퍼는 3끼 다 탄수화물 안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혈중 내에 당 수치가 너무 높거나 당화혈색소라고 있습니다. 당장의 당 수치보다는 당의 수치가 계속 혈관 내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당화혈색소인데요. 이 수치가 높다면은 당질 제한식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한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초를 해봤어요. 워낙 움직이는 일도 많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녁에만 탄수화물을 줄이니까요, 진짜 체중이 감량이 돼요. 그리고 몸이 덜 피곤해요.
몸이 덜 피곤해서 저도 쌀밥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심지어 고기 먹을 때는 막 두 그릇 먹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지방의 섭취를 좀 가다 보니까 포만감도 많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식사 끝나고 나서 군것질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김치, 한국 사람은 김치를 빼놓으면 안 돼요. 김치에다가 목살이나 혹은 소고기류나 여기에다가 야채 같은 경우에는 버섯, 그 다음에 고구마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야채에 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드실 때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꼭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위 몸을 살리는 기름이고 몸을 망치는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한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오메가3, 들기름, 참기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생으로 한 숟가락씩 먹어도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불에다 가열시키면 안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산이 완전히 다 포화를 시켜놓은 게 아니라 약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가해지면은 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산패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이걸 먹었을 때 체내에 들어왔었을 때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고르실 때는 요리를 하실 때에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기름보다는 포화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버터라든지 코코넛 오일 그리고 땅콩 오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요즘은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트에 가셨을 때 내가 고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이 검색을 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 원재료명과 함께 추출 방식이죠. 추출 방식에 써져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셨을 때 가장 쉽게 고르실 수 있는 안전한 기름은 일단 아보카도 기름이 있겠고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코코넛 오일은 정제를 최대한 덜 거친 코코넛 오일을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저온에서 가열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름들을 많이 피하셔야 되겠죠. 곡물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카놀라유 같은 경우도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이 추출하는 방식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절대 불에 달궈서 드시면 아깝습니다.